안녕하세요. 아이에는 인류 이야기 김동훈입니다. 올해는 장마가 특정 시기에 폭우가 집중되는 도깨비 장마 형태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강원도지사인 우상호 전 정무수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무수석은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업무 및 정치 관계를 조율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죠. 지금처럼 여대 야수와 같은 상황에 중도파이면서 이 상호 신뢰가 있는 우상호와 같은 정치인은 이재명 정부의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상호와 같은 중량급 정치인을 비서실장이 아닌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대목은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월 중순이었나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강원 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민주당이 고심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이 좀 아쉬웠어요. 공천 사유가 당에 27년간 헌신했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어서 공천했다, 이런 너무 솔직한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의 헌신, 누구에게는 중요하죠.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기수, 존경받을 이력이죠. 그러나 강원도의 사정은 현안 과제를 풀어갈 적자가 필요한 시기죠. 당에 헌신하고 민주화 운동의 기수가 도민들에게 적절할까요? 강원도는 접경 지역의 제약도 많은 곳입니다. 인구 감소도 뚜렷하고 빠르게 산업 전환이 없으면 재정 자리에 매우 어려운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도시예요. 이런 과제를 풀어갈 적자라서 숙고 끝에 우상호를 단수 공천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면 도민들에겐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한간에는 이런 민주당의 이기적인 모습에 청년들이 등을 돌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국민도 보수가 중심을 못 잡는 현실에 민주당이 아마 대안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선거가 말해준 것이고요. 이런 정치적 현실의 국민의 속사정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저는 우상호 도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상호라는 인물은 격동기 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인물로만 기억되기엔 좀 아까운 인물이에요. 보수와 진보가 함께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인물로 기억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상호라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시대적으로 적절한 고심을 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북한의 대화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의 필요성도 강조하는 안보의식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협치를 강조해 이념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단순해 보이지만 정치인이 헌신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죠. 덧붙이자면 정치인은 우상호 도지사처럼 큰 스캔들 없이 정치하는, 즉 자기관리가 몸에 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판단하고 결과물에 주목한 정부 감각도 이 양반은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의 인대를 등용할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죠. 이런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상호 예찬론자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의 자세와 그릇을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강원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도 성장 동력 이랬으면 하는 세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강원도는 별다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절대. 다시 말하자면 강원도는 중앙정부로부터 균형 발전이나 균형 성장의 혜택을 덜 받은 도시죠. 호남이나 호소만 덜 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소하려면 빠르게 교통망을 연결하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도지사가 새롭게 선출된 만큼 타 지역 간 협의도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나 뭐 도로 이런 거 신설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 경비행기와 같은 항공수단으로 도시와 도시를 오갈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그 경제성 있는 항로도 신설하고 항공료도 좀 저렴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경비행기에 대한 이 안전성 논란이 많잖아요. 이러한 고정관념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뭐 별도로 공항을 유치하는 거 이거 무모한 발상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져요. 그 강원도에는 기존에 강릉공항이나 양양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을 통해서 경비행기 전용 활주로를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죠. 둘째는 그 강원도에 다녀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뿐만이 아닌 퇴직자들도 강원도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생활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국제적으로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안전한 무역 항로가 필요한 시기잖아요. 강원도에는 안전한 무역 항로로 쓸 수 있는 동해항이 있습니다. 동해항은 예전부터 광물하고 컨테이너 처리 경험도 있고 철도나 고속도로 연계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곳이에요. 이곳을 확충해 수소보다는 운반이 손쉬운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거점 기지로 만들자는 것이죠. 울산은 화학에너지, 동해는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택지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청년을 모을 수 있습니다. 노령층도 주 5일 다 일하면 쉽지가 않아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한 3일간만 적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한 주 프로그램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 관광객이나 그 업무차 동해항을 찾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그 음식이나 숙박, 비즈니스 도우미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정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과, 뭐 일자리 이런 대안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면 퇴직자들도 강원도에 눈을 돌릴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강원도의 다국적 군사학교, 첨단 군사훈련 시설과 연구단지 이거 조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산기업을 유치하고 필요한 연구나 뭐 훈련 이거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니까 뭐 자금도 국제적으로 유치하면 되겠죠. 국제적으로 첨단 시설을 갖추고 고도의 군사훈련을 다국적으로 육성하고자 고민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그 아랍 국가들 아니겠어요? 뭐 대테레 훈련이나 뭐 도심 전술 훈련, AI를 적용해서 첨단 과학화 훈련 이런 것을 산업화시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산하고 바다가 같이 있는 강원도는 이런 그 사업에서는 아주 특화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 도지사의 의지와 한방이 필요하겠죠. 강원도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다음에는 더 참신한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